IT 이슈 투데이. 오늘은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로 시끄러웠던 날이죠. 예, 그리고 또 모처럼 시원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7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네이버 페이 분사.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기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났죠. 예,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를 분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금융과 페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의미를 내비쳤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라인을 통해서 간편 결제 사업이나 또 인터넷 전문 은행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네이버페이를 독립함으로써 대출과 보험까지 커버하는 그런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앞으로 선보이겠다. 뭐 이런 전략을 보였습니다. 한성숙 대표가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혔는데요. 네이버페이 분사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그렇습니다만 넥스트 라운드의 인터넷 분야에서의 격전지가 배틀필드가 결국은 금융이 되겠다는 것이 거의 확신되는 상황입니다. 뭐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을 받은 상태죠. 그러면 카카오도 분명히 금융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고 네이버도 네이버페이를 분사했다는 것은 그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분명히 보입니다. 뭐 보통 분사한다, 독립시킨다는 건 이 사업을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예, 투자도 독립적으로 더 많이 받아보고 뭐 IPO도 해보고 또 금융이니까 또 라이센스도 공격적으로 받아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분사의 경우가 뭐 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경우는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 안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네이버페이가 그동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1,000만 명의 결제자를 확보했다라고는 하지만 카카오페이나 페이코와 같이 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분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뭐 물론 저희 같은 소비자들은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입을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을 잘 누리시길 바라고요. 어쨌거나 당분간 인터넷 분야에서의 아주 그 첨예한 그런 그 격전지가 이 금융 분야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 챗봇 중소상인들에게 제공된다는 이슈입니다. 뭐 이슈라기보다는 사실 소식이죠. 예, 소식인데 지디넷 코리아의 지금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 챗봇을 플러스 친구로 입점한 중소상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이 내용과 함께 AI 기술을 적용해서 챗봇을 고도화하고 8월부터는 머신러닝 기술도 추가하겠다라고 카카오에서 밝혔는데요. 중소사업자들이 플러스 친구를 이용하면서 일종의 뭐 옵트인 같은 개념으로 손쉽게 챗봇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오늘 기사의 핵심입니다. 뭐 예약이라든지 예매, 뭐 주문 또 단순한 어떤 고객 응대 뭐 보통 이제 중소사업자들은 굉장히 그 적은 인력으로 뭐 가게나 또 기업들을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그 제대로 CS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챗봇을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플러스 친구의 그런 어떤 용도, 예, 플러스 친구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났던 기사를 보면 카카오가 B2B 영역에서 그 또 주요한 인물들을 많이 또 채용하고 또 스카우트해 오면서 B2B 영역에서의 사업
사업 그 확장을 하겠다.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챗봇 모델이 중소상인들에게 도입이 되면 분명히 뭐 간편한 부분이 있겠죠. 사실 저희도 왜 치킨집이나 식당에 전화해서 단순한 문의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전혀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사로만 접했기 때문에 제가 섣부를 수 있습니다만 대신에 이제 중소사업자라는 분들은 그 하루하루 한 건 한 건의 매출이 아주 그 삶에 직결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챗봇의 퀄리티가 그리고 또 UX, UI가 어떻게 나올지 바쁘게 장사하는데 막 이 또 챗봇을 뭔가 굴리는 것 자체가 뭐 혹시나 인제 불편한 일이 되면 절대 되지 않겠죠. 예. 과연 어떤 퀄리티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히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슈는 이건 진짜 이슈죠. 예. "모든 게임에 결제 한도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약 한 달 전에 PC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결제 한도가 폐지가 됐는데 이거는 좀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아 봤습니다만 지금 뭐 이렇게 법안이 적용이 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김경진 의원실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달 전에 사실은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폐지가 됐는데 새롭게 발의된 그 문서에 따르면 모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서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하자."라는 법안 발의에 대한 협조문을 만들고 지금 이제 공동 발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에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결제 한도가 폐지가 된 지 한 달 만에 또 이런 법안 발의에 대한 공동 발의 요청 같은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게임 중독이 뭐 병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많고 국내에서는 워낙 게임사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과연 이 방에 이런 그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만한 그런 IT 인력 중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게임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역시 요런 그 법안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분들은 계속해서 관련 뉴스를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저작권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경제에 난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구독자 수십만 명 유튜버도 한 방에 저작권 폭탄 터졌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을 가진 유튜버가 그 저작권 이슈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뭐 이런 내용이 인제 수록이 돼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저도 사실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열면서 그 저작권과 관련된 검토를 좀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만 제가 사실 원래 지향하는 방송이 이렇게 약간 유튜브를 가장한 팟캐스트 방송이긴 합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도 사실은 그 화면상에 그 뉴스 기사를 같이 띄워 놓고 이렇게 뭐 클릭도 하고 뭐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보면서 사실은 그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뉴스 기사 전문 자체를 그대로 띄우는 것이 저작권 위배의 소지가 상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별 수 없이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그 무미건조하게 하고 있죠. 그렇다고 또 뭐 제 얼굴을 내미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은 정말 저작권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굉장히 철저하고 냉정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소유자를 밝히거나 예를 들면 '내가 이걸로 돈을 벌 목적이 없다.'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남의 저작물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그거는 무조건 인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저와 같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와 같이 인제 뉴스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에 담겨져 있는 팩트 그러니까 뭐 사실이 그러니까 뭐 누가 뭐 했다, 뭐 누가 뭘 발표했다, 뭐 발표 내용은 이렇다 이런 것들은 전달을 해도 그것이 뭐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기자님이 저작한 별도의 뭐 그래픽 내용이 있다든지 뭐 분석 뭐 통계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의견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의 저작물을 만든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언제나 굉장히 그 민감한 이슈이고요. 특히 유튜버를 꿈꾸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시고 진행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VR 컨텐츠 소비자들은 다르다입니다. 에스코어라고 하는 삼성 SDS의 자회사에서 가상 증강 현실 산업협회와 함께 VR 콘텐츠 소비자 행태 분석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1인 플레이보다는 2인 이상의 멀티플레이 컨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컨텐츠 가격은 다운로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서 전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이제 IT인들이나 아니면 또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뭐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리서치 보고서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용역을 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통상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요런 내용들을 잘 인용해서 사업의 의사결정에 반영도 하고 뭐 IR 보고를 할 때 뭐 시장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요. 저는 늘 뭐 이런 식의 지금 이 보고서뿐만 아니고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왔을 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은 파고들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런 이제 전제가 있거든요. 저는 VR 콘텐츠 이용자라고 해서 '무조건 뭔가 다를까?'에 대한 의심을 갖고 한 번쯤은 이 보고서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의 결론은 좀 다르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과연 그럴까?'라는 그 의구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스스로 챌린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 1 인보다는 멀티플레이를 선호하고 뭐 탄탄한 짜여진 스토리보다는 그냥 자유롭고 플렉서블한 스토리를 좋아한다. 뭐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VR 이용자가 아직까지 이렇게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얼리 어댑터 위주로 보여진 행태일 텐데 뭐 그러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사실 낮겠죠. 아마 VR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 중에 현재는 상당 부분은 연구원이나 뭐 회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지불하는 걸로 본인들이 테스트해 보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중들이 아직은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게 자칫하면 또 뭐 너무 확대 해석했을 때는 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또 뭐 탄탄한 짜여진 스토리보다는 뭐 오픈된 자유로운 스토리를 좋아한다 그랬을 때 이게 탄탄한 짜여진 스토리와 자유로운 스토리의 경계가 뭘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VR도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는 주제이긴 한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한 번씩은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해 보고 또 파고들어 보고 그러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 쓰신 분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의미 있는 보고서인데 이걸 다만 사용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쓰실 때 본인들의 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파고들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VR 콘텐츠 소비자들의 니즈는 과연 다를지, 안 다를지, 기존의 2D, 3D 콘텐츠 사용자들과 정말 다른 건지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는 결국 소비자들의 니즈는 같은 건지 이것도 또한 시간이 흘러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네, 오늘 IT 이슈 투데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열심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비 오는 저녁이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새 하루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IT인 여러분, 스타트업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